안녕하십니까? 초월담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대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21세기의 한복판으로 가져와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경계에서 다시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인간의 지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컴퓨터가 어떠한 수학적 명제를 참이라고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한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수학적 진리는 인간의 정신 외부에 실재한다고 믿었던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수학은 인간의 창조적 직관의 산물이라고 역설했던 근대의 위대한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플라톤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학적 증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듯이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 세계는 영원 불변하는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학의 영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종이에 그리는 원은 결코 완벽한 원이 될 수 없지만 완벽한 원의 본질, 즉 원의 이데아는 우리 정신 너머에 객관적으로 실재합니다. 수학자의 소명은 그 실제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라는 도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이데아의 세계를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위대한 진보라 말해야 마땅합니다. 푸엔카레입니다. 저 역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적 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플라톤 선생님의 말씀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만 저는 그 근본적인 전제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수학은 차가운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직관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뜨거운 지적 활동이었습니다. 논리는 증명의 도구일 뿐 발견의 원천은 직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이란 단순히 결과의 참을 보증하는 것을 넘어 왜 그것이 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망할 수 없는 증명은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이해라는 것이야말로 동굴 속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생 문제가 컴퓨터로 증명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인간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동굴 속 죄수가 벽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는 이유를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만 재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해 능력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동굴 밖 이데아의 태양빛 아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한들 빛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동굴 비유는 참으로 탁월합니다만 저는 그 비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증명이란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더듬어 찾아내고 마침내 태양을 보았을 때 그래서 동굴 속 그림자가 그렇게 보였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증명은 마치 누군가 헬리콥터로 우리를 동굴 밖으로 단번에 실어 나른 뒤 자, 여기가 동굴 밖이요. 태양은 저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동굴 밖에 나왔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지적 발견과 희열, 즉 진정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진리의 확실성보다 삶의 과정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더 중시한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수학의 목표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내놓은 방대한 계산 결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파피루스를 해독하듯 미래의 수학자들은 그 기계의 언어를 분석하고 더 짧고 우아한 증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컴퓨터의 증명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신탁과도 같으며 신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몫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해석이라는 지점에서 우리의 견해가 갈리는군요.
저는 수학이 신탁이나 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언어여야 합니다. 만약 리만 가설이 컴퓨터에 의해 증명되었지만 그 증명을 이해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수백 년 동안 수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컴퓨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컴퓨터를 믿고 인용한 채 다른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수학을 지성의 학문이 아니라 권위에 의존하는 신학으로 전락시키는 길입니다. 증명은 수학자 공동체를 설득하는 과정이며 이해할 수 없는 증명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증명을 지나치게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진리가 다수결이나 공동체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페르마가 여백에 나는 놀라운 증명을 발견했지만 여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남긴 후 300년이 지나서야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300년 동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컴퓨터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페르마의 예는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300년 동안 수학자들은 그 명제를 믿지 않고 의심하며 증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앤드루 와일스가 증명을 완성했을 때 수학 공동체는 그 증명의 모든 단계를 엄밀히 검토하고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논리만으로 쌓아 올린 건물은 뼈대만 앙상할 뿐 직관이라는 살과 피가 채워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법입니다. 컴퓨터가 제시한 방대한 계산은 그 뼈대조차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해 우리는 그것이 정말 건물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역학의 수많은 예측들은 인간의 직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파동이자 입자이다. 관측하기 전에는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명제들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정확한 예측을 해냅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고 천천히 새로운 직관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컴퓨터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수학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리학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리학 이론은 실험으로 검증됩니다. 우리는 물리학 이론으로 예측한 현상을 직접 관측하고 측정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증명을 검증할 방법은 다시 그 컴퓨터 코드를 믿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기계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수학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수학의 확실성은 바로 우리가 모든 단계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데 있었는데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논쟁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진리란 무엇인가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두 질문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정신 안에서 구성되고 이해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컴퓨터라는 강력한 도구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확실성과 인간적 이해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던지는 것, 서로 다른 관점에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지적인 존재로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플라톤의 객관적 진리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푸엔카레의 인간적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적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사유의 여정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초월 담록이었습니다.